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와병원 산부인과 이병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유방암 치료 후 내 몸에 무슨 일이입니다. 유방암이라는 큰 산을 넘으셨는데 치료가 끝난 후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당황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치료 중에 겪었던 힘든 시간만큼이나 치료 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먼저 생존자의 역설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 유방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놀랍게도 생존자의 50에서 90%가 심각한 체중 증가를 경험하십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체형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대사교란으로 인한 비만은 유방암 재발 위험을 40에서 50%나 증가시키고 전체 사망률을 최대 60%까지 급증시킵니다. 즉, 비만은 생존을 위협하는 완전히 새로운 적이 되어 우리 몸을 다시 공격하는 셈입니다.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생리학적인 붕괴 때문입니다. 첫째, 항암 화학요법 때 투여된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촉발하고 식욕 중추를 교란시킵니다. 둘째, 다량의 정맥 수액이 극심한 체액 저류와 전신 부종을 유발하죠. 셋째, 항암 치료로 인한 화학적 폐경이 에스트로겐을 급감시키면서 내장 지방 중심으로 체성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약물이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체중 증가에 늪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비만 스위치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축적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든든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타목시펜 같은 내분비 요법을 받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극도로 억제되면서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 결과 지방세포 표면에 스위치가 켜지게 됩니다. 혈액 속의 지방이 억제할 틈도 없이 지방세포 안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어와 축적되고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살은 찌는데 근육은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세포 독성과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건강했던 골격근이 소실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사교란으로 인해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은 가속도를 내며 축적됩니다. 근육이 사라진 빈자리를 지방이 꽉 채우는 셈이죠. 이렇게 근육량이 크게 줄어들면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인 기초대사량이 영구적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억울한 체질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폐경 후 난소 기능이 정지되면 놀랍게도 늘어난 뱃살 같은 말초 지방 조직이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는 제1공장으로 변모합니다. 비만으로 인해 체내 아로마타제 효소의 활성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되는데요. 결국 종양 주변으로 에스트로겐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면서 우리가 열심히 챙겨 먹는 표준 용량의 억제제 방어망을 그대로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암세포에게 내성이라는 완벽한 탈출 경로를 제공해버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틈새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호르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뚱뚱해진 몸은 암세포가 증식하기 가장 좋아하는 악성 미세 환경을 조성합니다.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수치 상승은 암세포의 생존 신호를 강력하게 켜주어 암세포가 죽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줍니다. 또한 암세포의 덩치를 키우는 렙틴 호르몬은 늘어나고 종양을 억제하는 좋은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게다가 몸 전체의 대사적 염증 수치까지 높아지면서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무서운 능력까지 갖추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 GLP-1 유사체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성분들은 식욕 중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여 평균 5에서 17%의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물과 병행할 경우 약물 저항성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일반인보다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맞춤형 처방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비만 관리는 우리 몸에 두 가지의 강력한 방어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방어망은 바로 심장보호입니다. 약해진 심장혈관의 비만 관리가 더해지면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최대 48%까지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존 종양의 억제입니다. 체중 감량으로 지방 부피가 감소하면 말초 조직의 공장이 축소되어 항암 효능이 완벽하게 복원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잔존암 세포 양성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5년 전체 생존 확률이 93.5%까지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비만약을 처방받으실 때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부작용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유방암 약인 타목시펜과 특정 비만약인 콘트라브의 만남입니다. 콘트라브의 성분이 타목시펜이 체내에서 활성화되는 관문을 강력하게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 결과 유방암을 막아주는 핵심 성분의 농도가 절반 이상 급감하면서 여러분의 항암 방어망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 두 약물의 병용은 절대 금기 사항이므로 인원약 처방 시 반드시 의사에게 본인이 복용 중인 항암제를 알리셔야 합니다. 다른 흔한 비만약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큐시미아라는 약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 타목시펜과 함께 드실 경우 심장박동의 이상을 일으켜 부정맥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에서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제니칼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D의 흡수까지 차단해버립니다.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는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미 골다공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비타민 D마저 부족해지면 뼈 건강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심각한 골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을 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비만 약물만 단독으로 맞을 경우 빠지는 체중의 최대 40%가 근육 손실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기초대사량 저하와 노쇠로 전락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질 좋은 단백질 섭취와 고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영양과 운동이 결합되어야만 근육을 완벽히 방어하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연을 결론 맺겠습니다. 유방암 생존자에게 비만 관리는 단순한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가 결코 아닙니다. 붕괴된 전신 대사 회로를 복원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치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의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근감소증을 방어할 수 있는 선제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종양내과, 심장내과, 그리고 내분비내과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다학제적 통합치료망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두 번째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